요즘 국내 주식시장 돌아가는 꼴 보면 참 한숨밖에 안 나오죠. 끝도 없이 밀리는 차트를 보면서 대체 왜 이러나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근데 이거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증시의 뼈대 자체가 지금 엄청나게 부실해졌거든요. 옛날 같으면 시장이 폭락할 때 아래서 든든하게 받쳐주던 안전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실상 전멸했습니다. 그 중심에 누가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쥐고 있는 주식 덩치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이 흔들릴 때 매물을 던져서 판을 더 깨버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빚내서 투자하는 신용 물량, 즉 레버리지까지 잔뜩 쌓여 있으니 조그만 충격에도 주가가 위아래로 미친 듯이 요동치는 겁니다. 기초 체력이 완전히 바닥나서 조그만 바이러스에도 발작하는 몸 상태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지금 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한국 증시의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친 진짜 방아쇠는 뭘까요? 시장이 워낙 얇다 보니 외부의 작은 충격에도 쩍쩍 갈라지는데 최근 글로벌 시장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주범 바로 이란 전쟁입니다. 이 판을 제대로 읽으려면 시간 태엽을 조금만 뒤로 돌려봐야 합니다. 불과 얼마 전이었죠. 6월 15일에 미국이랑 이란이 종전 합의를 했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면서 언론들은 약속이나 한 듯 드디어 지긋지긋한 전쟁이 끝났다고 대대적으로 낙관론을 퍼부어댔죠. 시장 참여자들이나 대중들도 이제 중동 리스크는 끝났구나 하고 한숨 돌렸습니다. 그런데 7월 들어서면서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맞았습니다. 상황이 180도 바뀌어버린 거죠. 종전의 기대감은 온데간데였고 다시 귓가에 총성이 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 이 전쟁이 주변 나라들까지 휩쓰는 진짜 개싸움, 그러니까 전면전으로 번질 것이냐, 아니면 극적으로 봉합될 것이냐. 여기에 따라 유동성 가뭄에 허덕이는 우리 주가는 말 그대로 롤러코스터를 타게 될 겁니다. 반대로 상황이 생각보다 잘 풀려서 빨리 끝난다. 그럼 시장에 억눌려 있던 에너지가 폭발하면서 주가가 미친 듯이 솟구칠 수도 있겠죠. 이 극단적인 홀짝 게임의 중심에 지금 이란 전쟁이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6월 15일에 분명히 악수하고 합의했다며. 근데 왜 지금 와서 딴소리야? 7월 13일 기준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 평화는커녕 전쟁의 수위를 서로 더 올리고 있습니다. 기괴할 정도예요. 먼저 잽을 날린 건 이란이었습니다. 전 세계 에너지 핏줄이라고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민간 상선이랑 유조선을 대놓고 때려 부수기 시작했어요. 미국이 이걸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즉각 보복이라며 사흘 밤낮으로 이란 영토를 맹폭했습니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나서서 휴전이고 뭐고 이제 끝났다라며 특유의 거친 입담으로 기름을 부었죠. 이란도 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아에 꽉 잠가버리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겉으로는 합의서에 도장 찍어놓고 뒤에서는 미사일이랑 폭격기를 날리고 있는 아주 골 때리는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파국은 이미 예견된 시나리오였습니다. 저는 지난 4월 12일에도 이 판의 본질을 짚어드린 적이 있죠. 미국과 이란, 이 곤조 부리는 두 나라가 각자 자기네 논리대로 이번 싸움은 내가 이겼어 라고 정신 승리하는 이 인식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한 이 싸움은 절대로 쉽게 안 끝납니다.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소름 돋게도 그 예측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물론 양쪽 다 아직은 듀얼에 맺은 합의는 무효야 라고 대놓고 판을 깨진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형식적인 껍데기는 남겨둔 거죠. 하지만 그렇다고 평화가 왔다고 하기엔 지금 주고받는 주먹의 매운맛이 너무 강합니다. 앞에서는 악수하면서 테이블 미드로는 서로 정강이를 까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체 왜 이런 모순이 생겼을까요? 비밀은 6월 15일에 타결돼서 실제로는 17일에 사인한 그 양해각서, 즉 MOU에 봉인된 내용에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은 엄청난 함정이 있었거든요. 두 나라가 합의한 거냐? 일단 지금 당장 눈앞에서 서로 총 쏘고 미사일 날리는 것만 잠깐 멈추자 딱 여기까지였습니다. 정작 이 전쟁을 일으킨 진짜 핵심 골칫거리들에 대해서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거죠. 사람들은 겉포장만 번지르르한 종이 쪼가리를 보면서 이제 진짜 종전이구나 하고 순진하게 믿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던 겁니다. 진짜 폭탄들은 향후 60일 안에 다시 만나서 협상하자 하고 뒤로 쓱 밀어놨었거든요. 총싸움 잠깐 멈춘다고 전쟁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진짜 알짜배기 의제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거 진짜 폐기할 건지, 이미 만들어둔 핵물질은 미국에 넘길 건지 같은 그야말로 이란의 명줄이 걸린 문제였죠. 근데 이건 손도 못 댔습니다. 게다가 호르무즈 해협 지나갈 때 통행료 얼마나 낼지, 미국에 묶여있는 이란 돈은 언제 풀어줄지 같은 민감한 돈 문제들도 전부 빈칸으로 남겨뒀습니다. 결국 6월에 맺은 합의는 인공호흡기 잠깐 붙여놓은 임시 방편이었을 뿐인데 언론들이 앞다퉈 종전기라는 자극적인 단어를 쓰면서 대중들이 착시 현상을 겪었던 겁니다. 한 달 동안 말이죠. 진짜같이 돋친 의제들을 60일 뒤로 밀어놨으니 이 협상이 부드럽게 흘러갈 리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이것 때문에 피 터지게 싸웠던 건데 알맹이는 빼놓고 나중에 얘기하자고 돌아선들 의견이 좁혀질 리 없죠. 결국 합의 발표 딱 닷새 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기습적으로 닫아버린 겁니다. 이 갈등이 쌓이고 쌓여서 7월 중순인 지금 이란은 주변 5개국을 동시에 때리며 폭주하고 있고 미국은 지난 한 주에만 이란 내 표적 300군데 이상을 맹폭했습니다. 불씨가 꺼지기는커녕 눈에 보이지 않는 저강도 전쟁으로 계속 타고 있었던 겁니다. 덕분에 국제 유가는 다시 치솟고 있고 세계 경제는 또다시 얼어붙고 있죠. 이 중동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하는 배가 몇 척인가 하는 겁니다. 원래 전쟁 전 평소에는 하루에 110척 정도가 드나들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임시 합의서가 나오자마자 이거 안전한 거 맞아 하는 의심 때문에 통항량이 28척까지 쪼그라들었어요. 그러다 눈치 보며 살짝 회복되나 싶더니 7월 7일에 49척으로 피크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7월 8일부터 미국과 이란이 다시 멱살잡이를 시작하니까 하루 만에 다시 13척으로 폭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란이 해협을 아예 재폐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호르무즈의 물동량은 다시 암흑 속으로 처박힌 상태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진흙탕 싸움을 할까요? 그 이면을 파헤쳐보면 6월 합의서의 제5조라는 독소 조항이 툭 튀어나옵니다. 이게 아주 결정적인 화근이었습니다. 5조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이란은 배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60일 동안 통행료는 안 받는다. 그리고 장기적인 통행료나 관리 체계는 나중에 이란이랑 오만이 다시 협상해서 정한다. 말은 아주 평화로워 보이지. 근데 실상은 미국과 이란이 서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할 수 있는 구멍투성이 낙서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5조를 두고 두 나라가 동상이몽을 한 게 진짜 코미디입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지리적으로 남쪽, 오만 영해 쪽, 해로와 북쪽, 이란 영해 쪽, 해로 두 갈래가 있습니다. 미국은 합에서 문구를 보고 오케이, 남쪽이든 북쪽이든 국제선박들 다 마음대로 지나다닐 수 있고 이란 너네 허락 따위는 필요 없다라고 해석했습니다. 반면 이란은 뭔 소리야. 해협 지나가려면 무조건 우리 당국에 동선이랑 싣고 가는 짐 보고하고 최종 승인 받아야 해라고 완전히 뒤집어 해석한 겁니다. 실제로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는 서명하자마자 호르무즈 해협의 질서는 이제 전쟁 이전으로 절대 못 돌아간다고 세기를 박아버렸어요. 종이에 잉크도 안 마른 시점부터 딴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겁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일은 흔해 빠졌습니다. 같은 문서에 사인해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대대손손 싸우는 게 인간들이니까요. 게다가 이번 양해각서는 분량도 너무 짧았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할지에 대한 세부 규칙이 아예 없었습니다. 그냥 시한폭탄을 서로 웃으면서 주고받은 꼴이죠. 그럼 왜 미국은 이런 허술한 문서에 덜컥 합의를 해줬을까요? 미국 정부 내부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양국 정상들이 실무진한테야 문구 일부러 애매하게 써라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보도를 한 매체가 트럼프 정부의 삐딱한 곳이라 정치적 의도가 섞였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평소 자기한테 불리한 가짜뉴스에 천문학적인 소송을 거는 트럼프 성격상 이 보도를 그냥 헛소문으로 넘기기엔 꽤 묵직한 구석이 있습니다. 당시 백악관 속사정은 꽤나 급박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중동 전쟁을 11월 중간선거 전에 멋진 외교적 성과유로 포장해서 끝내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란 정부도 자국 내 강경파들 눈치 안 보고 체면 세울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두루뭉술한 틈을 열어준 겁니다. 철저한 정치적 계산의 결과물이었던 셈이죠. 트럼프가 참모들을 쥐어짜며 닥치고 빨리 사인해 라고 압박하니까 이란 강경파들 입맛에 맞는 모호한 문장들로 채워진 합의서가 뚝딱 나온 겁니다. 하지만 정치가 부린 이 얄팍한 꼼수는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란의 군부 핵심인 혁명수비대가 이 애매한 조항을 제멋대로 해석하더니 오만 해로 쪽으로 돌아서 가려던 민간 상선들까지
무차별로 두들겨 패기 시작한 겁니다. 기술적인 허점이 새로운 전쟁을 불러온 거죠. 근데 이건 표면적인 핑계일 뿐입니다. 원래 전쟁이란 놈은 한번 터지면 쉽게 안 끝나는 아주 질긴 본성을 갖고 있거든요. 국제정치학에서 아주 유명한 피어런의 전쟁 이론을 보면 전쟁이 더럽게 장기화되는 데는 세 가지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양쪽 다 둘이가 승기 잡았는데 좀만 더 하면 이기겠는데 라고 정신 못 차릴 때 전쟁은 안 끝납니다. 둘째, 저 새끼들은 어차피 약속 안 지킬 거야 라며 신뢰가 완전히 바닥나 있을 때도 절대 안 끝납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이 딱 이 상태죠. 마지막 셋째가 가장 결정적인데 전쟁을 끝내려면 둘 다 자기 국민들한테 승리를 선포할 수 있도록 전리품을 반반씩 나눠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 땅덩어리는 딱 반으로 쪼갤 수가 없는 성질의 것입니다. 내가 다 먹거나 아니면 뺏기거나 둘 중 하나인 제로섬 게임인 거죠. 결국 어느 쪽도 한 걸음도 못 물러나고 질이 멸렬하게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덫에 걸려있는 겁니다. 진짜 골치 아픈 건 전쟁이 길어질수록 평화가 오면 밥그릇 뺏기는 새끼들이 양쪽 진영 내부에 버티고 있다는 점입니다. 얘네는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종전을 막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이란 내부를 볼까요? 어떻게든 미국이랑 타협해서 외교적으로 풀려는 유아파 세력, 즉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 같은 온건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진짜 권력은 군부와 강경파에 있죠. 지난 7월 초 테헤란에서 열린 최고 지도자 장례식에서 격분한 군중들이 평화 협상하려던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향해 배신자 놈에게 죽음을 일하며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온건파 정치인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공포정치판이 깔린 겁니다. 실제로 이란 국영방송국은 군부 강경파들이 꽉 쥐고 있어서 평화주의자들이 인터뷰를 하려고 하면 아예 송출을 끊어버리는 횡포까지 부리고 있어요. 서방 언론들은 이란 국민들이 변화를 바라고 환호한다고 소설을 쓰지만 현실은 몽둥이든 소수의 강경파가 거리와 언론을 장악하고 판을 흔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을 세게 때리면 내부에서 정권이 무너질 줄 알았겠지만 오히려 강경파의 그림만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 꼴이 된 거죠. 결국 이중동 전쟁이 수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요인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권력의 공백입니다. 독재 국가랑 협상하는 게 오히려 쉬울 때가 많습니다. 한 놈만 설득하면 끝이니까요. 독재자는 자기 재산 날아갈까봐 실리 챙기면 잽싸게 사인합니다. 근데 지금 이란은 최고 권력자가 부재한 권력 진공 상태입니다. 서로 차기 왕좌를 차지하려고 피 튀기는 투쟁 중이라 대중들의 눈치를 보며 내가 더 매운맛이다를 보여주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협상 테이블에 온 대표들도 뒤돌아서면 목이 날아갈까봐 미사일 위협만 해대는 거죠. 둘째, 강경파들이 파는 경제적 사기극입니다. 이란 강경파들은 국민들에게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통제해서 통행세 뜯어내면 석유 팔아버는 돈보다 훨씬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왜곡된 환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팍팍한 국민들에게 새로운 돌파구라며 선동을 하는 거죠. 셋째, 이스라엘이라는 변수입니다. 처음에는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몸처럼 움직였지만 지난 6월 임시합의 때 미국이 이스라엘을 쏙 빼놓고 진행했습니다. 빡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극우 세력들은 트럼프가 맺은 합의 따윈 개나 줘라라며 이란의 하수인격인 레바논을 계속 폭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도 다시 눈이 뒤집혀 반미, 반이스라엘 전선을 강화하는 악순환이 도는 겁니다. 미국 정치 구조상 백악관이 유대계 로비와 이스라엘의 고집을 꺾고 독단적으로 중동 정책을 펴는 건 불가능합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안보 연구소들은 지금처럼 전면전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저강도로 대치하면서 이란을 계속 말려 죽이는 게 이스라엘의 가장 이득이라는 보고서까지 내고 있어요. 동맹국이 미국 바짓가랑이를 아주 꽉 붙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개인의 정치적 위기도 이 매듭을 풀지 못하게 만드는 족쇄입니다. 지금 트럼프 지지율은 30%대 박스권에 갇혀 빌빌거리고 있습니다. 미국 유권자들은 지구 반대편 전쟁보다 당장 내 차에 넣을 휘발유 값이 얼마냐의 표심이 움직이는 아주 지독하게 실용적인 양반들입니다. 미국 내 기름값이 갤런당 4달러를 넘는 순간 집권 여당의 중간선거는 그냥 끝장난다는 게 정설이에요. 트럼프는 외통수에 걸린 겁니다. 이란한테 양보해서 해협 열어주면 겁쟁이 지도자라고 보수층 지지율이 깎이고 반대로 힘으로 짓누르려고 전면전 벌였다간 유가가 폭등해서 민심이 돌아설 테니까요. 진퇴양난, 딱 이 꼴입니다. 그럼 이 전쟁은 영원히 안 끝나냐? 그렇진 않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듯 양쪽 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산소호흡기 떼기 직전까지 가야 종전의 문이 열립니다. 옛날 베트남 전쟁 때도 평화협정 맺기 바로 직전에 미국이 하노이에 미친 듯이 크리스마스 대폭격을 퍼부어서 사상자를 잔뜩 내고 나서야 도장을 찍었습니다. 원래 싸움이 끝나기 바로 직전 단계가 가장 참혹하고 시끄러운 법입니다. 결국 이 치킨 게임이 끝나려면 세 가지가 채워져야 합니다. 별표 첫째, 별표 욕을 한 사발로 처먹더라도 독배를 들고 종전대 사인할 강력한 단독 권력자가 이란에 나타나야 합니다. 별표 둘째, 별표 이스라엘 네타냐후나 이란 군부 같은 전쟁 세력들의 목줄을 쥘 수 있는 정치적, 사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별표 셋째, 별표것만 번지르르한 메모지가 아니라 서로 뒤통수 치면 뼈가 부러지게 설계된 아주 촘촘한 강제조항이 담긴 진짜 합의서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 이 파국을 향해 가는 시계는 두 개가 째깍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는 11월 중간선거와 여름 휴가철 기름값을 막아야 하는 별표 트럼프의 정치 시계 별표, 다른 하나는 실제 물가 상승률이 100%를 가볍게 넘어가고 밀가루 같은 기초 식량마저 폭등해서 굶어 죽기 직전인 별표 이란의 경제 시계 별표입니다. 서로 누가 먼저 지쳐서 쓰러지나 벼랑 끝에서 버티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앞으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파멸적인 전면전은 피하면서 6월 하부는 아직 살아있다고 우기며 저강도로 툭툭 치고받는 대치 상태가 쭉 이어지는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가다가 삐끗해서 미군이 크게 다치거나 하는 돌발 변수가 터지면 순간적으로 전면전으로 튈 위험은 늘 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전면전을 길게 끌고 갈 돈도 힘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막판까지 서로 말려 죽이는 경제전쟁을 하다가 극적인 타협으로 흘러갈 확률이 큽니다. 트럼프가 자칭 협상의 달인이라면서 왜 이 매듭을 못 푸냐고 답답해하시지만 그가 마주한 체스판은 과거 사업할 때의 만만한 판때기가 아닙니다. 목숨줄이 걸린 복잡한 차원 방정식이죠. 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과연 트럼프가 어떤 묘수로 풀어낼지, 그리고 그 불똥이 유동성에 목마른 우리 증시에 어떤 메가톤급 폭탄으로 떨어질지 지금은 정말 차분하고 냉정하게 눈을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